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요 11번 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유리함수 곡선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유리함수 곡선 위에 있는 그 수많은 점 중에 제일 중요한 점 하나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골라야 되는 점이 있어요. 머릿속에 있어? 뭔지? 감이 와? 누군지? 지금 x, y는 k라는 식이 있는데 얘 결국 y는 x분의 k다 그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점근선이 x축, y축이고요. 뭐 대충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곡선이 있다고 보자고요. 저 유리함수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중요한 점 하나 골라봐. 그럼 하나 딱 골라집니다. 누구? 이건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요.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중요한 점 하나 골라봐 라고 하면 그래도 좀 특색 있는 걸로 누구여야겠어? 원점이랑 제일 가까운 점 누군데? 야, 이 곡선 방정식이 이거예요. 그 점 좌표보다? 그러니까 좌표보다? 루트 K, 루트 K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 요 점 좌표가 루트 K, 루트 K야. 제일 중요한 점 고르세요. 그럼 이 점 골라야 돼요. 물론 뭐 여기도 똑같긴 할 텐데 그냥 양수인 거 생각합시다. 얘를 고르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 곡선 그러면 제일 중요한 특징은 대칭의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점근선의 교점, 요거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요거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치? 근데 얘는 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으면 만날 건데 그 바람에 요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고 치면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 그어질 거예요. 아무튼 그런 점인데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점근선의 교점에서 제일 가까운 점, 가까이 있는 점 그게 누구냐면 요 녀석이에요. 지금 요 문제 11번 문제가 정확히 그걸 딱 이야기하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k제곱이 됐나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중심이 0,0이 원이야. 반지름이 k예요. k가 엄청 작으면 요만한 원이겠죠? 근데 이게 반지름을 점점 키우다 보면 언젠간 곡선이랑 만날 거잖아. 어디서 만난다고? 여기서 만난다고, 여기서. 처음 만나는 점이 여기예요. 원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거든요. 이렇게 좀 이상하네. 여기 만나야죠. 이렇게 생겨서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 이 점이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에서 제일 가까운 점 찾으세요. 그러면 이 점이에요. 이 점을 조금 더 정확히는 점근선의 교점에서 루트 K만큼 이동해 있는 점이다. X좌표랑 Y좌표 변화하는 양이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바람에 0,0에서 요 점까지의 길이, 이 길이 얼마예요? 루트 2K 이렇게 생겼겠죠. 루트 K 길이 똑같으니까 루트 2K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루트 2K 이게 점근선의 교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점까지의 거리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원이랑 저 곡선이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 거리는 루트 2K고요. 반지름은 얼마냐면 K거든요.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대요.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더라? 만나지 말아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겠네. 그죠?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K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 돼요. 오케이? 물론 얘를 이렇게도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문자 하나로 정리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뭐 판별식 같은 걸 이용해서도 풀 수는 있을 텐데 그렇게 식으로 풀려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고요. 얘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림으로. 오케이? 이 점이 또 왜 중요하냐면 그냥 숫자 아무거나 하나 할까요? 그냥 막 만드는 거야. x-1분의 2x 더하기 2
2x 더하기 2 이상하네. x 더하기 2라고 할까요? 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곡선 위에 점 P가 있어요. x는 1보다 큰 것만 합시다. 그래서 점 P에서 점근선에 수선을 떨어뜨려서 직사각형 만들 거야. 점근선에 수선을 내려서 직사각형 만들 거야. 둘레 길이의 최소를 구하세요. 그림을 그려보면 점근선 어디예요? x는 1, y는 1. 아, 2라고 하면 좀 별로네. 아이 뭐 썼으니까 그냥 합시다. x는 1, y는 1. 이렇게 두 개가 점근선이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점 뭐 마이너스 2,0 지나가니까 그림은 대략 이렇게 생겼을 텐데 1보다 큰 것만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쪽 편으로 대략 이제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위에 점 하나 잡아서 점근선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릴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든 직사각형이 있다고 보면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소를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거 설명하려고 만든 문제거든요. 이 점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어야 돼요. 점 P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이 실제로 뭐가 돼야 돼요? 정사각형이어야 돼요. 그래야 둘레의 길이가 최소예요. 언제나. 식으로 찾자면 산술기하로 찾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점 x좌표를 t라고 볼 거야. 그럼 요 점의 y좌표는 여기다 t 넣은 거겠죠? t-1분의 t 더하기 2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럼 직사각형이야.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찾아야죠. 점근선이 1이고 1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는 뭐가 돼요? t-1이에요. 세로 길이는 뭐가 돼요? t-1분의 t 더하기 2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거 2배 하는 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거든요. 정리를 좀 해보면 t-1에 요거는 빼기 1을 할 건데 통분해보면 t-1분의 t 더하기 2에서 t-1을 빼는 거니까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의 최소값 구하세요니까 t-1 0보다 클 거예요. t-1분의 1 아니 t-1분의 3도 0보다 클 거예요. 둘이 더하래. 최소값 뭘로 구할 거라고? 산술기하로 구할 거라고. 뭐 2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4로 바뀔 거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이 4루트 3이거든요. 언제? 얘랑 같을 때. 그럼 이 t-1과 t-1분의 3이 나타내는 게 어디냐면 t-1은 가로 길이고요. t-1분의 3은 세로 길이에요. 직사각형에서. 점근선에 수선을 떨어뜨린 거잖아. 이 가로 길이랑 요 세로 길이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 뭐더라? 정사각형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요때 둘레의 길이는 최소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지만 이 둘레의 길이 물어볼 땐 항상 이 길이랑 같다는 걸 아니까 우린 뭘 찾을 거냐면 K값이 얼마인지를 먼저 찾을 거라고요. 식이 이거였거든. x-1분의 x 더하기 2. 얘는 K값 찾으면 얼마라고 나와요? 3이라고 나와요. 이거 찾는 방법 제가 얘기했었나요? 분모 0 되는 거 넣는 거야. 분자에. 분모 0 되는 건 1이잖아요. 1 대입하시면 3이 나와요. 아니면 그냥 아는 대로 하면 되지. x-1분의 x-1 더하기 3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k가 3이라고요. k 값이 3이라는 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얼마다? 루트 3과 루트 3이다. 그러니까 4루트 3이라는 최소값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라고요. 오케이? 둘레 길이 최소 물어볼 때 항상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숫자를 약간 바꿔서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봐요. 그러면 최소값 구하세요. 그럼 얼마가 된다고요? 6? K 값이 얼마예요? K 4지. X축, Y축에 점근선이 X는 1, Y는 2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대충. 점근선에다 내릴 거라고 이렇게 정사각형일 때가 최대일 거, 최소일 거라고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럼 K 값이 얼마인지 찾아야지. K가 얼마라고? X-1분의 2 X-1 더하기 4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4라니까? 얼마야 이게?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여기다 제가 썼다 지운 것처럼 산술계 써도 되는데 굳이 왜 보면 아는 걸. 알면 한 줄 만에 끝나잖아요. 2초, 3초 만에 풀 수 있는 걸 산술계 식을 만들면 한참 걸린다고. 좀 다르게 점근선의 수선 말고 X축이랑 Y축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릴 거야. 그래서 직사각형 둘레의 최소값 구하래요. 결론은 이때도 점은 이거야. 정사각형은 안 돼요. 여기서 점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생긴 좀 위아래로 길다란 직사각형이 될 거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기 때문에 얘는 정사각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는 거라고? 얘를 보는 거야. 이거 왜 그러냐면 빨간색이랑 초록색 사각형을 비교해봐요. 이 점근선에서 X축까지, 점근선에서 X축까지는 안 변해요. 변하는 숫자가 아니야. 그냥 X좌표, Y좌표 더한 거에다가 1이랑 2를 더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상수를 더하는 거라고요. 산술계 입장에서 보면 A 더하기 B 뒤에 더하기 3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2루트 AB에다가 더하기 3만 따로 하잖아요. 나중에. 약간 그런 꼴이라고요. 이걸 X축, Y축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려서 만든다고 해도 정사각형이 아니라 점근선 교점에서 루트 K만큼 이동한 요 점이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점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얘도 요 점의 좌표는 여기서 2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 2, 여기 2. 거기에 점근선 1이고 2라면서 가로 길이가 3이고 세로 길이가 4인 녀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걸 모르면 식으로 풀어야 돼. 이 점 좌표를 t, t-1분의 2t 더하기 2다. 이렇게 두고 둘레 길이 구하려면 어쩔 거라고? t랑 t-1분의 2t 더하기 2랑 이거 2배 한 거 최소값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감이 오나요 이거? 비슷한 거 앞에 있죠. 유제에 보면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뜯어야죠. 이거 t 더하기 t-1분의 2 t-1 더하기 4 t 더하기 4 t-1분의 2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2구요. 2구 4구나. 어떻게 한다고? 응? 어떻게 해야 돼 이제? 3을 빼고 6을 더한다고? 뭔가 어디서 본 거 지금 대답이 없는 사람들은 뭐지?
153쪽. 유제 10번. 유제 10번에 2번. 153쪽. 153쪽. 유제 10번에 2번. 산술이야? 아니 그러니까 단원이 23단원이 아니면 산술계 쓰면 안 되는 거야? 아 여기 다 멍 때리고 있어. 나오는 거랑 똑같은데. 아니 무슨 유리식 자체가밖에 안 나오시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잖아.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야 얘 없어질 거 아니야 분모. 그지? 이렇게 생겼겠죠? 언제? 등호 언제 생긴다고? T가 1일 때. 얘랑 같을 때. 얘네들이 같아야 산술계의 등호 생기는 거잖아. 그럼 t-1이랑 t-1분의 4가 의미하는 게 뭘까? t-1이 뭐라고? 요즘 x좌표 t였거든? t-1은 뭐야? 여기잖아 여기. 그죠? t-1분의 4래. 이 t-1분의 4는 어디서 온 거야? y좌표에서 2 빼서 만든 거죠. t-1분의 4만 남았죠. 이게 원래 y좌표였는데 얘만 남은 거잖아. y좌표에서 2 뺀 거라고. 이거라고 이거. 얘네 둘이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고요. 결국 어디 있다고? 똑같은 그 점 위에 있다고. 루트 K만큼 가면 그 점에서 직사각형 만드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유리함수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점 고르세요 고르면 뭐 평행이동 하는 건 하는 거고 루트 K를 고르셔야 되고 제일 가까운 점 고르세요. 당연히 그 점이고 그때까지 거리 구하세요. 루트 2K다. 또 X축 Y축이나 점근선에다가 수선 떨어뜨려 가지고 둘레 길이 최소 구하세요. 그럼 역시나 루트 K다 그 얘기예요. 가끔 넓이 구하세요도 나오거든요. 넓이는 이거랑 달라요. 안타깝지만 넓이는 실제로 구하셔야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얘기를 하자면 점근선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려서 넓이를 구하잖아요. 그럼 그건 일정한 거예요. 최소값, 최대값이라는 게 없다고. 둘이 곱해서 K가 되는 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유리함수 곡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각형을 어떻게 만들든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도 K고요. 이렇게 만든 사각형의 넓이도 K라고. X좌표, Y좌표 곱하면 일정하게 K잖아요.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길다란 사각형이 있어. 얘도 넓이는 K일 거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점근선에 떨어뜨려서 만든 사각형은 넓이가 똑같아요. 그게 점근선이 아니라 이렇게 축에 떨어뜨려 가지고 만든 사각형. 요거는 넓이가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은 보세요. 산술기하 가지고 역시나 보시면 되고요. 16번.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 물어보죠. 삼각형의 넓이라는 게 결국 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반띵하는 거니까. 보시면 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y는 x 더하기 a분의 bx. 그런데 얘가 3,2의 대칭이래요. 졸라 허접하죠. 식이 뭐다? y는 3,2의 대칭이래잖아. a가 얼마? 마이너스 3. b는 얼마? 2. x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1사분면에 있는 점 위에서 x축, y축에 수선 떨어뜨려서 삼각형 만들어 보래요. 그림 그려보면 x축, y축에 3, 2에 0,0 지나가는 거니까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비슷하게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잡아가지고 얘를 점 P라고 보면 X축, Y축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려서 QR이라고 할 거래요. 그 다음 삼각형 넓이 물어봤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죠. 근데 얘는 점 P가 루트 K, 루트 K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넓이니까. 둘레의 길이가 아니고 넓이니까. 얘는 실제로 구할 건데 얘도 비율이 있어요. 알려주면 헷갈리니까. 혹시 나오면 얘는 그때그때 맞게 풀어보시면 될 텐데 찾으러 가보면 만만한 게 뭐 이 점 X좌표 T라고 두면 되겠죠. 이 점 Y좌표는 이거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가로 길이가 T고요. 세로 길이는 T-3분의 2T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게 최소값 구하세요. 뭐 2하고 2는 약분 되겠다. 그죠? T-3분의 T제곱이야. 어쩌죠?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수학 상 방법이 있고요. 수학 하 방법이 있어요. 수학 상 방법은 뭐 이렇게 뭐 K라고 두고 실수 T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넘겨서 2차식 만들고 판별식 0 이상이다. 뭐 하시면 나오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점수는 못 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T를 내려야지 밑으로. T를 내리려면 분모가 T-3이니까 T-3이 있어야 약분돼서 밑으로 내려갈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T제곱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T가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죠? 필요해서 갖다 쓴 거잖아. 그럼 3T를 갚아야죠. 근데 그 3T도 그냥 3T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와야 돼. 그래야 밑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9 갖다 썼으니까 뭐 하면 돼요? 뒤에다가 9를 갖다 쓰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 식을 싹 바꾸니까 누가 되더라? t 더하기 3, t 마이너스 3분의 9가 되더라. 얘가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제 뭐 하면 돼요? 바꿔야죠, 모양을. 산술기에 써야 되니까. 분모가 t 빼기 3이잖아. 얘도 t 빼기 3이 돼야죠. 그리고 뒤에 더하기 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거 두 개는 곱하면 t가 사라질 거니까 2배의 루트의 9 더하기 6.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언제? 같을 때. 얘가 얼마일 때? 얘가 얼마일 때? 아니 둘이 같다며. 다 더해서 12라며. 얘는 6이잖아. 각각이 얼마일 때? 3일 때.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얘가 3이야. 얘도 3이야. 아이고 3이라니까. t가 얼마일 때? 6일 때. t가 6이래. 6이 어디 있을까? 살펴보면 여기 6이에요. 6 대입해보면 y좌표가 뭐 나오죠? 6 넣으면 4. 6,4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는 최소고요. 삼각형 넓이가 최소뿐만 아니라 사각형 넓이의 최소도 이때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6,4도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이 점근선이 하필이면 3하고 2야. 그 비율이 똑같아요. 3대2로. 그건 됐고 산수를 막 복잡하게 해야 되니까 그건 됐고 걔는 이런 방법으로 푸시면 돼요. 산술기하 가지고. 둘레의 길이도 넓이도 다 산술기하로 풀게 되어 있는데 넓이는 딱 패턴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비율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로 그냥 푸시고요. 둘레의 길이는 뭐라고? 점근선 교점 기준에서 정사각형 만드는 거라고. 루트 K 가면 그 점에서 만든 게 둘레의 길이는 최소가 될 거다 그 얘기예요. 넓이는 아니야. 헷갈리지 마세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무리함수 기본 문제 가져요. 7번. 그냥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림이 안 그려져서? 왜 같은지 모르겠다고요?
이 곡선을 살펴보면 그 x축이랑 y축 이렇게 있고 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요 원은 4등분 해보면 이 부분의 호나 요 부분의 호나 똑같이 생겼을 거야. 그죠?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 옆에다가 또 다른 곡선을 그려볼 텐데 무리함수 곡선이랑 이차함수 곡선 그릴 건데 이차함수 곡선은 y는 x제곱이야. 무리함수 곡선은 y는 루트 x야. 얘네들이 대칭이라는 거 알죠? y는 x의 대칭이잖아. 얘 그림을 그리면 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의 생긴 모양이 똑같죠? 대칭 시킨 거니까. 근데 이거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또 생긴 모양이 똑같아요. 그 결국 이거랑 이거가 똑같다는 거야. 얘를 90도 돌리면 얘랑 똑같아져요. 그죠? 이렇게 있던 걸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 휘어 있는 부분이나 요렇게 있는 부분이랑 똑같잖아요. 그림을 더 크게 봐도 마찬가지. 올라와서 이렇게 쭉 갈 거고요. 얘도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초록색 곡선이 그냥 90도 돌리면 겹쳐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여기에 지금 뭐지? 얘 그림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얘는 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모양이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간편하게는 잘라가지고 이 부분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여기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을 구하세요랑 똑같죠. 그리고 자르면 얘는 정사각형이고 얘는 반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자르는 모양이야 마음대로. 아무튼 선분이 되게만 자르면 되니까. 됐죠? 딴 사람도 괜찮죠 여기도? 유제 10번. 양수 a에 대해서 x 더하기 a 제곱하고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a 하고요. 이거랑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27이래요. 그림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의 값을 구하라. a가 양수네요. 일단 얘는 출발이 어디? 그림 그려야 되니까. 그죠? 어디? 마이너스 a 제곱, 콤마 0. 꼴이 어느 방향? 눈은 뜨고 있으니 다행이다. 문화 때문에 진짜. 아, 저 위에 있는 거요. 아, 위에 있는 거 이제 위쪽인데 이제 안에 있는 게 음수니까 이렇게. 오른쪽 위. 오른쪽 위. 뭔 음수가 어디 있어 여기 도대체. 아니, 여기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뭐라고요? 그건 꼭지점이 마이너스 a 제곱이고. 야 x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왜 이래. 그럼 양수지. 마이너스 a 제곱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가야죠. 뭔 소리야. 왜 왼쪽으로 가. 이게 마이너스 x가 아닌데. 얘는요. 꼭지점 어디? 아래쪽으로 해서 꼭지점 어디? 시점이요? 0,a. 안에 a 그림은 어느 방향이야? 아래쪽 왼쪽. 오른쪽 아래. 아, 오른쪽 아래. 망했네. 공부는 한 거야? 죽겠네. (0,a) 계속 해도 돼? 0,a 오른쪽 아래. 근데 0,a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막 그릴 수가 없잖아. 다행히 이 곡선 x에다 0 대입하면 y좌표 뭐 나와요? a 나와요. 그치? 0 대입하면 a 제곱의 루트라서 원래는 절대값인데 a가 양수야 라고 했잖아. 그치?
이 곡선 위에 어딘가에 0,a라는 점이 있고 이 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내려간다고요. 이렇게. 오케이? 게다가 x 앞에 개수 살펴보면 둘이 부호는 다른데 얘는 1, 1이고 얘는 1, 1이잖아요. 절대값이 똑같거든. 그 말은 생긴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뒤집어져 있는 거지. 휘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y는 루트 x랑 y는 루트 2x야. 평행이동한다고 겹칠 리가 없죠. x 앞에 개수가 다르니까 얘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얘는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 휘어있는 모양이 다르다고요. 그죠? 그런데 y는 루트 마이너스 x야. 그럼 이건 어때요? 대칭이동한 거잖아요. 생긴 모양은 왼쪽 위로 가는 거긴 하지만 요 놈이랑 요 놈은 모양이 똑같을 거라고. 그냥 뒤집은 것에 불과한 거지. 지금 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이거 앞에 개수들이 다 1이고 요거 앞에도 개수들이 절대값이 다 1이기 때문에 방향만 달라진 거지 휘어있는 모양은 똑같을 거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 거나 여기서 요만큼 내려간 거나 모양이 똑같을 거라고요. 그냥 뒤집은 거니까. 실제로 얘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해서 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라는 거고요. 참고로 요점의 x좌표도 찾아보면 이거 y절편 찾는 거잖아. 그죠? y좌표 0 되려면 x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a제곱 집어넣으면 되겠죠. 방정식 풀면. 요점의 좌표가 a제곱, 0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아까 거랑 똑같이 생겼잖아. 자르면 되지. 뭐 잘라 이렇게 푹. 그럼 요 부분은 누구랑 똑같아요? 위에랑 똑같지 이렇게요. 여기랑 똑같아요. 갖다 붙이면 되거든. 결국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더라? 27이더라. 가로 길이가 뭐예요? a제곱. 세로 길이는 뭐예요? a. a 세제곱이 27이더라. 그래서 a가 3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생긴 모양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나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곡선은 원밖에 없어요. 원이 아닌 다른 곡선으로 넓이 구하 세고 나오면 잘라 붙이면 다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 아니면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볼 리가 없다고. 나중에 2학년 때 돼서 수학2에 가면 이런 넓이 구하는 걸 나와요. 거기 가서 실제로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의 범위가 아니잖아. 너무 먼 미래잖아요. 그죠? 지금 2학년 시험 범위가 이거거든요. 넓이 구하는 거. 1년이나 더 있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왔다? 그건 잘 잘라 붙이면 직사각형, 삼각형 이런 걸로 다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문제 푸시면 충분합니다. 연습 문제 7번. 양수 a에 대해서 y는 a 루트 x 마이너스 k 얘가 3,1하고 3,4를 이은 선분이 있대요. 걔랑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거의 최대값 최소값 더해서 마이너스 11이래요. 출발 어디? k, 0 꼬리는 어느 방향? 하선 어디? 하선 어느 방향? 오른쪽 위. 그지? x 앞에 양수 오른쪽, 루트 앞에 a 양수라 그랬으니까 위. 오른쪽 위로 간다고요. k, 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가는 거야. 그런데 3,1이랑 3,4를 이은 선분이랑 만난대요. 저 3,1이랑 3,4를 한번 생각해 보면 3,1은 여기 있고 3,4는 여기쯤에 있거든. 이은 선분이니까 선분이라는 건 끝이 있는 거잖아. 그죠? 얘랑 만났으면 좋겠대. 출발이 어디라고요? k, 0이야. y축 위 어딘가에서 출발할 건데 k가 엄청 커.
안 만나요. 안 만난다고. K가 너무 작아도 안 만나요. 그럼 얘랑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점을 끝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사이를 지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K 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꼭지점의 위치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K가 커지면 오른쪽으로 밀리고 K가 작아지면 왼쪽으로 밀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랑 만나려면 뭘만 보면 돼? 3 집어넣었을 때 요즘 Y좌표만 살펴보면 되지. 3 집어넣어 보면 A 루트 3 마이너스 K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게 요 곡선 위에 X좌표 3에서의 Y좌표인데 얘가 1하고 4 사이에 들어있으면 만날 거잖아. 그죠? 이 곡선에 지금 얘는 3 대입해보면 4보다 큰 거고 얘는 3을 아예 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3을 대입해서 1하고 4 사이를 지나가게 하면 되잖아요. 물론 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호도 들어가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요것이 K 또는 A의 범위를 찾을 때 써먹을 수 있는 부등식인데 이때 K의 최대값, 최소값 더해서 마이너스 11이래. 왼쪽 거랑 오른쪽 거 하나씩 만들겠죠? 요 A로 일단 나눌까요? 세 군데 다 A로 나누면 A분의 1 3-K A분의 4. 참고로 A는 양수 그랬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루트 없애야죠. 어떻게 없애? 제곱해야겠죠. 제곱하면 좌변은 A 제곱분의 1이 되겠죠? 부등호 방향 당연히 안 변해요. 전부 다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면 K가 3 더하기 A 제곱분의 1보다는 작은 거고 오른쪽 거로 생각해보면 K가 빼기잖아. 더하기 아니고 빼기. 요렇게 생각해보면 K가 3-A 제곱분의 16보다는 크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게 K의 범위가 될 거고 요게 최대값, 요게 최소값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1이더라 그런 이야기네요. 쟤는 뭐 자는 거야 아예 이제 대놓고 뭐 그래라. 6 빼기 A 제곱분의 17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1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A 찾으시면 되겠죠. 팔 번 그림 그려야겠죠? 문제가 길어서 별표 치고 나한테 질문하는 거면 그건 내가 푸는 거지 니들이 푸는 게 아니야. 근데 난 이미 대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대학을 가려면 좀 알아서 푸세요. 아무튼 양수 A에 대해서 X는 A와 곡선 두 개가 나와 있고요. 교점이 A하고 B래요. 지금 나와 있는 곡선 두 개가 하나는 Y는 루트 X고 또 하나는 2 루트 X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림 그릴 거야. 이게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이게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당연히 위에 겁니다. 그죠? 1 대입하면 나오잖아. 얘는 1,1이고 얘는 1,2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 x는 a라고 하는 직선 하나 그으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데 그어볼까요? 여기 x는 a다 그 얘기고요. 만나는 점, 요 점이 이제 a고 요 점이 b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점 b를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인 직선이 있대요. 점 b를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인 직선이 루트 x랑 만나는 점, 얘를 c라고 할 거래요. 또 c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 얘를 d라고 할 거래요. 그래서 A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래요.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그림 이상하지만 3분의 1이래요. 그런가 봐요.
그럼 A 집어넣어서 좌표 다 찾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요점 X좌표 A라고 했거든. 요점 Y좌표 뭐예요? 대답 안 하냐? 이점 X좌표 A라며. 이점 Y좌표 뭐예요? 대입하면 안 돼. 이점 Y좌표 뭐예요? 그럼 이점 Y좌표 뭐예요? 그럼 이점 X좌표 뭐예요? 이 곡선 누구야? 얘가 2루트 A라고. X 얼마야? 4A. 그죠? 이점 X좌표 뭐라고요? Y좌표 뭐예요? 졸라 어렵다, 그죠? 토할 것 같죠? 뭐가 어려운 거야? 산수하는 건데? 안 그리니까 안 풀리지. 그림 그리면 되는 걸. 이 점 좌표는 A, 루트 A. 이 점 좌표는 4A, 4 루트 A. 기울기 구하래. 오, 이걸 어떻게 구하지? 이 정도 산수 할 수 있지 않을까? 1번을 할 수 있는데 2번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A가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DAC의 넓이가 24래. DAC 삼각형 넓이 구하래. 아, 얘가 밑변 아니겠어? 저 계속 축의 평행한데 곡선 생각했어요. 삼각형이래잖아. 아, 네. 됐어 그럼? 네. 딴 사람도 됐어? 안 해도 되죠? 좌표 구하면 끝나네요. 그죠? 13번 역함수를 구하시오. 나올 겁니다. 시험에. 나 같으면 낼 겁니다. 별거 아닌데 공부 안 하면 틀릴 거니까. 공부하면 별거 아니고 공부 안 하면 틀리니까요. 이만큼 내기 좋은 게 어디 있어. 그죠? fx가 루트 x래요. x가 0 이상일 때. 3x래요. x가 0보다 작을 때. 역함수 구하래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1대1 대응인지 확인한다. 두 번째. xy 바꾸고 세 번째. y는 이라고 정리한다. 그지? 1대1이긴 하니까 구하라고 했겠죠. 1대1 대응인지 확인한다는 약간 형식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얘가 이제 y인 거니까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지. x는 어쩔 땐 루트 y고요. 어쩔 땐 3y예요. 어쩔 때냐면 y가 0 이상일 때죠. y가 0보다 작을 때죠. 그죠? 그럼 이걸 y는 이라고 정리해야 되잖아. 그럼 위에 거부터 볼까요? y는 이라고 정리하려면 뭐가 돼요? x제곱 되겠죠. 얘는요. y는 이라고 하려고 보면 저기요. x가 3y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했죠? 이로 끝나면 안 되죠. 뭐가 와야 돼요? 함수니까 정의역의 범위로 제한을 해야죠. 여기는 지금 y가 0 이상이고 y가 0보다 작다고 했는데 여긴 지금 누굴 찾아야 돼요? 다시 x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이걸 갖다 그대로 쓰시면 안 된다고요. 생각해야지. 역함수야. 역함수의 정의역 찾을 거예요.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다시 역함수의 정의역이야. 원래 함수의 치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치역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x가 0 이상이래. 그럼 y는 0 이상이겠지. 그럼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서 얘가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뀔 거라고요.
얘가 여기 와서 써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죠? 이것도 정의역이 0보다 작다야. 이 녀석의 치역이 뭔데 그럼? 뭐요? 0보다 작겠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니. 얘가 그대로 내려와서 x가 0보다 작다가 된다고. 여기도 x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우연히도 똑같이 0을 기준으로 날라지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진짜 우연인 거야. 항상 그런 게 아니라고요. 원래 함수의 치역을 살펴야 돼. 요 녀석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안 쓰시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죠? 그 밑에 있는 거 물어보는 건 요 부등식이랑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 만족하는 x의 범위 찾으래요. 식 나왔잖아. 그죠? 그냥 찾으면 되겠네요. 그림으로 약간 이해를 하고 가자면 0보다 클 땐 x제곱이고 0보다 작을 땐 3분의 1 x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요 놈이랑 x제곱 마이너스 8이야. 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이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이 위에 있대요. 그럼 요 교점이랑 요 교점이랑 하나씩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얘가 더 위에 있는 거잖아. 이거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어요. 요게 부등식의 해가 될 거라고요. 이해되나요? 그림으로? 그럼 요점 x좌표 찾을 땐 얘랑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이 같아요. 그러니까 x좌표 2라고 나올 거고요. 요점 좌표 찾을 땐 3분의 1 x랑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이랑 같아요. 이거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다. 이렇게 결론이 날 거라고요. 방정식 그냥 2번 풀어보시면 되겠다. 14번. 14번, 15번도 다 역함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번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A, B가 나오죠.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A 얼마예요? A는 4, B는 2. 그죠? 왜냐면 꼭 시점이 마이너스 A, B인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4, 2라고 나온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A, B의 값이 아예 나와요. 그러고 나서 뭐 물어봤냐면 원래 함수 fx랑 그것의 역함수의 교점 물어봤어요. 역함수 구해야 돼? 구하면 대학 못 가 얘들아. 구하면 안 돼요. 어떻게 구한다고 그럼 이거? y는 x랑 만날 거라고.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요 이야기 비슷하게 했을 텐데 알고 있어야 할 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항상 y는 x 위에서 만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다고. 그치? 근데 앞에 어떤 단서가 달리면 항상 y는 x 위에서만 만나요. 그 단서가 뭔지 기억합니까? 했을 것 같은데 얘기를. 그니까요. 뭐 안 되면 어디 책에 쓰든지 뭐 연습장에 쓰든지 뭐 문신이라도 하든지.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fx랑 역함수 x는 항상 y는 x 위에서 만난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이 거짓이야. 그래서 발레로 제가 뭐 얘기했어요? fx가 1,0도 지나고 0,1도 지나. 그럼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1,0을 지나면 역함수 어디 지나가요? 0,1 지나가죠. 원래 함수가 0,1 지나요. 역함수 어디 지나가요? 1,0 지나요. 그럼 딴 데서 만난다니까 이렇게. y는 x가 아닌 점에서도.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항상 y는 x 위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물론 원래 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점은 역함수도 지나가긴 하겠지. 대칭 이동시켜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치? 그런데 앞에 어떤 단서가 달리면 위에 있는 명제가 참으로 바뀐다고요. 이 단서가 뭐였냐고. fx가 증가함수이면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증가함수라는 말을 내년에 배울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안 나와요 라고 했지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아두세요 그랬어요. 뭐라고? x가 커질 때 y도 커지면 증가함수야. 원래 증가함수의 정의는 그거보다 조금 복잡해요. 아주 조금. 뭐 더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아는 건 내년에 하고요.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x가 커질 때 y가 커져. 그럼 증가함수예요.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면 감소함수겠죠? 지금 문제 그려져 있는 그림 마이너스 4,2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14번. 증가함수야? 아니야. 왜 고개를 절레절레야? 증가함수 맞지? 아니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가고 있잖아요. 그림이. x좌표가 더 큰 게 y좌표도 더 크잖아. 그죠? 얼마나 가파르냐 완만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x가 커질수록 즉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면 그건 증가함수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fx가 증가함수면 fx랑 역함수 x는 항상 y는 x 위에서 밖에 안 만나요. 딴 데서는 안 만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y는 x가 아닌 다른 점에서 만나려면 발레를 보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fx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을 지나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y는 x의 대칭인 두 점을 지나가야 나를 y는 x의 대칭으로 시켜도 그 두 점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지나갈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을 내가 지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야 역함수도 이거 두 개를 같이 지나가게 된다고요. 근데 증가함수면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내려가면서 그려지는 거잖아. x좌표가 더 큰 게 y좌표는 더 작잖아요. 증가함수면 이런 발레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fx가 증가함수면 언제나 y는 x 위에서밖에 안 만나요. 그걸 기억하는 거야. 만약에 fx가 증가함수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항상 y는 x 위에서만 만난다. 항상 죽어도. 문제 다시 왔어. 14번. 그래프 그려져 있어요. a, b 구할 수 있는데 fx랑 역함수 x가 만난대요. p, q에서. 어디서 만날 거라고? y는 x 위에서 만날 거라고. 그죠? 거기서 밖에 안 만난다고. fx식이 어떻게 생겼대요? 루트 x 더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얘랑 뭐 찾는다고? 아 이거 교점 찾는 거라고. 얘랑 교점 찾을 거예요. 갖다가 놓고 방정식 푸시면 되겠죠? 그쵸? 뭐 나와요? x가 뭐라고 나와요? 빨리 풀어. 응? 뭐라고요? 영어 아니면 5요. 지금 요점 찾는 거다. 그죠? 이게 원래 그려져 있는 곡선이고요. 이게 y는 x고요. 물론 역함수를 치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점을 찾는 건데 역함수를 실제로 찾아가지고 방정식을 푸시면 안 돼요. 그거 4차 방정식이거든요. 풀기가 너무 더러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어차피 y는 x 위에서 만날 거니까 이렇게 두고 그냥 y는 x랑 만난다고 풀면 되는데 그림에서 보면 한 번 만나요. 식이 두 개 나왔다고. 식으로 찾으면 두 개 나와요. x좌표가 0인 거 하고 5인 거 하고. 그럼 이제 x좌표는 뭐예요? 당연히 5겠죠? 당연히 5겠죠? 근데 왜 방정식으로는 두 개 나올까? 얘는 어디 있는 거야? 참고로 5는 요즘 x좌표가 5니까 이거 y좌표도 5예요. 5,5입니다. 그죠? 그럼 0이 나왔다는 건 0,0이 교점이라는 이야기잖아. 0,0이 어디냐면 여기 있거든요. 얘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림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또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얘랑 역함수랑 둘이 만난데 이거 오른쪽 위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증가함수이고 그렇다면 어차피 y는 x랑 만날 거니까 얘랑 같아요 하고 방정식 풀면 두 개 나오고요. 그래서 두 개야 0,0, 5,5 이러시면 틀린다고요.
식으로 풀면 두 개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는 안 된다고. 그림으로 찾아야 된다고요. 물론 아주 치밀하게 공부하는 사람이면 이거 정의역이 마이너스 4 이상이죠. 치역은 2 이상이죠. 그러니까 0,0이라는 점을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식으로 찾아가지고 0,0은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치밀한 사람이면 그림을 그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서 0,0이 안 되는 건 그림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0,0이거든요. 우리가 얘랑 얘랑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풀 때 2를 1, 2로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죠. 제곱을 하면 이 방정식을 제곱해서 만든 건지 이 방정식을 제곱해서 만든 건지 몰라요. 이 앞에 마이너스는 제곱을 하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 위로 가는 거고 이건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건데 양변을 제곱해버리는 순간 위로 가는 거랑 아래로 가는 걸 다 포함한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는 식만 가지고 푸시면 이거 두 개가 다 나온다고요. 둘 중에 안 되는 건 그림으로 찾아서 잘라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함수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항상 그릴 생각을 하시라 그 얘기고요. 마지막 문제 15번 ax제곱 더하기 12가 있고 얘가 y축이랑 만나는 점을 a라고 할 거래요. a점의 좌표는 그냥 바로 나오고요. y는 x제곱의 역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거래요. 역함수가 누구인지는 알잖아요. 루트 x 되겠죠? 그 삼각형의 넓이가 54래요. 그림 그리면 되겠죠? 네. A가 음수 그랬으니까 위로 블록인 녀석이에요. 이것의 역함수 그랬으니까 y는 루트 x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y는 x 대칭 이동 시키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낸 삼각형은 A, O, B래요. A는 여기, O는 여기, B는 여기. 삼각형이잖아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아니고 삼각형이라고. 그죠? 이 길이 얼마인데? 12. 이건 밑변이잖아요, 그냥. 근데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래? 54래잖아요. 높이 얼마예요? 하라고요. 얼마야? 8이야? 9? 9요. 여기 길이 9예요. 이 점 x좌표가 9라고. 이 점 좌표는 뭐예요, 그러면? 대입하라고 그러니까. 9,3 되겠죠. 이거 y는 루트 x잖아요. 9,3이야. 얘도 9,3을 지나가겠지. 그죠? a 찾으면 되겠죠, 그걸로. 됐죠? 혹시 빼먹은 거 있으면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싶은 게 있으시면 없다고? 진짜 없지? 그럼 이제 정석으로 시험 보면 다 맞겠네. 모르는 거 없다며. 모르는 거 설명 다 했잖아요. 왜 아직도 안 풀죠? 도대체 공부를 뭘 한 거예요, 그럼?